먼저 다가가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 속 깊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네. 또 세 번째는요, 외로움이 별로 없는 편인 경우도 많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기만의 신념이 확실하다. 친구라는 개념이 좀 기준이 높더라. 네. 남자를 사귀는 기준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친구가 되는 과정은 되게 높아요. 그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선 씨 동생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친동생? 저는 언니가 좀 연예인병증 걸렸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이쁘다, 제일 이쁘다, 제일 잘한다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잘 안 되나? 저희 언니가 친구가 사실 많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 혼자 홀로 떠다니는 섬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본인이 연락을 많이 안 해요. 자주. 가끔 아니 언니 연락 좀 자주 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 사람이. 언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쪽 사람들은 바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전화 걸어서 피곤하고 그러면 민폐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워낙 집에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답답하죠.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오게 됐습니다. 이야, 지금 뭐 고민 인터뷰를 하신 분이 지금 동생분. 네, 막내 동생이에요. 예. 동생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외동이신 줄 알았어요. 형제 아니에요, 저희는 딸만 5이에요. 그리고 제가 셋째고 저 친구가 이제 막내예요, 5번째. 딸만 5. 진짜 외동인 줄 알았어. 저도 외동인 줄 진짜? 알았어요. 진짜. 네, 사랑 많이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야, 근데 진짜 언니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으면 진짜 동생분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게요. 네, 고민 의뢰까지 하시겠습니다. 근데 네, 난 동생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충격적인 거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디바한테 자신감이 없고 본인이 최고고 멋진 줄 모른다는 게 나는 이게 그죠. 왜냐면 그냥 딱 김한선 씨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미지가 있잖아. 도도하고 네. 완벽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인터뷰에서 보면 동생분께서 언니가 좀 속마음을 조금 털어놓기도 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연예계 생활 그리고 최고의 가수로서 쭉 지내온 게 한 37년. 꽤 긴 시간인데요.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하고 좀 인연이 이어지고 더 좀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좀 그럴 법도 한데 좀 그런 편 아니신가요?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배우를 했었다면 좀 뭔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작품 하면서 몇 달 동안 같이 이렇게 매일 보잖아요. 근데 가수라는 직업은 맞아요. 그냥 각자 다 스케줄이 다 맞아요. 달라요. 여기서 만나서 안녕 안녕 반가워 하다가 이제 자기 순서 끝나면 잘 가 그러고 이제 떠나는 게 이제 그 가수들이라서 그러다가 이제 10대 20대가 훌렁 갔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워지고.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해요, 선배님이랑. 5분 노래하고 끝. 안녕. 근데 준비하는 기간이 꽤 길잖아요, 가수분들도 앨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저희만. 저희 팀 이거는 계속 가져가는 건데. 가수들이 그런가?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가끔 제가 정말 그냥 뜬금없이 오랜만에 그분한테 막 연락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로 가수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반응이 이 반응이 전화를 주셨네요 이런 느낌이죠. 예 이러지. 아니면 연락처를 받았는데
그럼 내가 그럼 전화하는 게 이들은 좀 불편한 건가? 아니, 받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 그래서 뭐냐? 그 술 한잔 해요. 밥 먹자고 얘기하는 게 혹시 불편하신 거예요? 전 너무 좋은데. 오면 좋아요. 아니 그런 게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만약에 나래 씨가 연락이 오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느 정도 만나야지 막 아우 야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돼요? 저기 뭐냐 만약에 예를 들면은 김강규 씨나 최성국 씨? 최성국 씨 같은 경우는 저희는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잠을 잤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밥도 막 하고 그리고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상태도 막 보고 그런 거를 한 3년 하니까 지금은 이제 만날 때 좀 몇 달 동안 안 보다가 봐도 편하네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3년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그러니까 3년을 3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면 돼요. 여행도 가야지 그 정도인데 아니 그냥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빨라야 2025년에나 형도나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죠. 나래야. 2025년에나 이렇게 톡 크면은 이제 2년 더 봐야죠. 5년 봐야지. 뭐 물론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꼭 많을 필요는 없지만 아까 동생분이 혼자 떠다니는 섬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조금 또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 조금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완선 씨가 왜 좀 어려움이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요. 친구를 또 가까운 친구를 만드는 게 좀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네, 일반적으로. 첫째, 먼저 다가가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 속 깊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네. 또 세 번째는요, 외로움이 별로 없는 편인 경우도 많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기만의 신념이 확실하다. 이 기준이 좀 넘치면 약간 고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게 좀 확고한 경우들도 있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친구라는 개념이 좀 기준이 높더라. 네, 그러니까 친구는 네네 그렇게 친구를 꼭 이래야만 친구지 친구에 아무나 친구를 갖다 붙일 수 없어. 뭐 이제 이런 기준이 좀 높더라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완선 씨는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좀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그냥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다가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속 깊은 얘기. 아니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네, 선뜻 잘 그러니까 다가가지 않는다?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있는 거에 익숙해야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제 이름도 모르고 애들이 내가 벙어리인 줄 알 정도로 말을 안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 좀 강하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선뜻 이렇게 다가가거나 연락하거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낯가림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이죠. 네. 이어지지 않는. 네, 안 이어져요. 그게 그냥 그대로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이 싫으면 안 나가죠. 네, 근데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첫 번째 만남 이후에 관계가 유지되고 네. 그 유지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깊어지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좀 어려우신 거 아닌가 생각도 네, 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기서 항상 막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만나서 식사 맛있게 하고 술도 마시고 재밌게 잘 놀았어요. 아 좋아 우리 친구하자 막 했어.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만약에 뭐 한 달 후에 또 만난다. 그러면 다시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셋이에요? 다시 리셋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리셋이 된다라는 게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 만났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사회적인 만남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에 그냥 임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피하지도 않는 것 같고 처음 만난 사람하고 자리가 있으면 인사도 하고 네네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하고 잘 지내요. 차도 마시고 네 식사도 해야 되는 자리면 식사도 하시고 네, 술도 잘 마셔요. 네. 근데 두 번째 만남이 된다든가 아니면 며칠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리셋이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처음처럼 약간 어색하긴 해요. 어색해서
그냥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약간 뭐야? 놀라는 것 아. 같은 게 그 느껴져요. 정도로?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다, 약간 좀 이상하게 보겠다.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라든가 그때의 감정적 경험이라든가 그때 흥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이 좀 싹 네. 흘러가 버리시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만나도 한 달 후나 두 달 후쯤 만나면 만났던 기억은 있지만 그때 흥이나 그 분위기나 그 색깔이 싹 사라지니까 네, 다시 그냥, 새롭게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아하.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만약에 매일매일 만나면 그렇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힘든 거죠. 먼저 연락하시는 경우가 있긴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저도요. 어. 이게 참 되게 지금 바쁜데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닌데 전화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요즘 이게 고민이야. 내 얘기 좀 들어봐줘.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왠지 그렇게 하면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렇게 하면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전화가 이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부담을 주고 폐를 끼친다는 생각을 좀 하시네요. 네네네. 예. 왜 그런 생각? 그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어떤 부담과 어떤 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내가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귀찮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족한테는 편하게 연락하세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도 그래요. 엄마한테도 제가 어느 날 한 번 전화했는데 엄마가 자다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근데 엄마 자다가 깰까 봐. 사실 엄마가 할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망설여지는 거예요. 또 엄마 자고 있는데 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그 돼요. 뒤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실 때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자다가 깨실까봐.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저희 이모 집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대면 하신. 왜냐하면 제가 떠난 게 10대에 떠났단 말이에요. 14살? 그때쯤에 떠났으니까. 중학교 1, 2학년 때. 네,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쭉 함께 자라온 그런 가족처럼 어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건가? 네. 뭐 그러면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완선 씨가 쭉 얘기하시는 것 중에 많이 쓰신 단어가 있어요. 내 전화가 이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귀찮아할 수도 있겠다. 왠지 그렇게 하면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상대한테 부담이 네. 되게 할 수 있다. 부담이 될까 봐 또는 짐이 될까 봐 네. 또 민폐를 끼칠까 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완선 씨는 스스로에 대해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부담을 주는 사람 또는 김완선이랑 얘기하면 굉장히 즐거워보다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될까 봐. 그러면 완선 씨 본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그런 마음이 좀 생각이 출발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물론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 매니저였던 분이 굉장히 매니저로서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너무 정말 스마트하신 분이고 그냥 혼자서 한 10몇 개 팀이 해야 될 일을 혼자 다 너무 완벽하게 잘하신 분이었어요.
전 너무 어린 애였고 나는 그냥 이모가 시키는 대로 한 약간 로봇 같은 존재? 약간 로봇 같은 존재?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서는 저는 데뷔했을 때부터 내가 한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떤 보람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쭉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매니저인 이모님하고는 얼마나 같이 일을 하셨죠? 13년이요. 긴 세월이네요. 진짜 긴 세월. 네.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관련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완선 씨는 원래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조금 넘어서서 중학생 때 이미 이제 나는 가수의 길을 갈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한 결심을 거니까. 하고 그 나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도 나의 인생을 갈 거야. 그래서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었는데 네. 매니저가 남두환이 이모예요. 이모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죠. 네. 거기에다가 또 이모님의 특성이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가 강하고, 장난이 강하고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매니저와 가수 관계보다 더 네. 이제 가족이자 또 스승과 제자이자 네. 이런 관계로 이 완선 씨가 갖고 있는 원래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부분들이 잘 수용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러면- 다 무시됐죠. 그렇죠. 그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당시에 완선 씨의 생활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물론 엄청난 인기. 대한민국에서 김완선 그러면 정말 들었다 놨다 하던 그런 이제 시기에 엄청난 인기를 얻으셨지만 그 어린 나이에 이모가 만들어 오는 세팅에 섰을 때 전혀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생활이 매일 이어졌을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의 소모니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일단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좀 보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거를 잘 못 느끼고 살았고 그냥 내 거가 아닌 왜 그냥 뭐랄까 우리 무대에서 이거 우리 집이야 내가 이렇게 했고 이게 아니라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집어먹다가 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온 거죠.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이건 이모 인생이야. 이모가 사는 거야. 이모가 나를 어떤 나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워낙 인기가 정말 뭐 대한민국을 들썩들썩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의 인기였으니 눈 떠서 잘 때까지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고 그리고 24시간 같이 있었죠. 그렇죠. 24시간 이모하고 같이 있으면 어우 매니저랑 있다. 어우 쉽지 않지 사실은 이거. 이제 그 세월 동안에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완선 씨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냥 완선 씨가 정서적으로 좀 탈진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좀 탈진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탈진이 지금도 조금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탈진이 되면 어떠냐 하면 방전된 배터리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왜 면도기도 왜 그 전지가 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들들 이렇게 하다 되는 보면. 것처럼 예. 이게 충전이 충분히 돼야지 윙 돌아가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탈진이 다 돼버린 거죠. 그러면 어떤 상태일 것 같냐면요. 사람은 좋아 만나는 거는. 근데 만나서 귀를 기울여서 듣고 아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다. 아 그런 면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의 표정도 기억하고 이때 했던 말도 기억하고 이것도 굉장한 에너지 소모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여력의 에너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은데 좋아서 밥도 먹고 아 예 했지만 그냥 그거를 집에 오면 힘들어요. 그렇죠. 기억을 하려면 이 기억을 하는 것도
에너지를 써야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이 여력이 없으면 그냥 그 시간은 좋으나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냥 쑥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시간은 매우 좋았지만 집에 오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네. 아니, 그리고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왜 힘들지? 이랬어. 네네. 네. 절대 싫은 게 아닌데. 네, 싫지 진짜 않았어요. 맞아요. 네, 재밌게 잘 놀았어요. 에너지가 100이라면 90이 소모된 상태로 10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10을 애써서 물론 좋지만 그 사람이 그 시간도 너무 재밌었지만 그걸 쓰고 나면 스페어가 없는 거지 스페어. 집에 오면 기운이 다 빠지고 힘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활을 유지하려면 스페어를 남겨놔야 되니까 가능하면 만남을 줄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해. 뭐였지? 아, 그때 그런 얘기했지. 이거 다 에너지 소모거든요. 아. 그러니까 집에 오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만나고 나면 한 좀 시간이 흐르고 나면 리셋이 되는 게 네. 어떤 성의가 없거나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정서적인 탈진 상태에서 에너지가 회복이 안 되고 방전된 상태로 좀 아직까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그래요. 같아요. 네네네. 진짜. 맞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었나. 공감을 하시네. 완전 공감해요. 네네. 에너지에 완전 공감했어요. 네네. 핵공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누구한테 쓰는 게 이 에너지를 아껴놔야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이걸 집에서 가족한테 써야 되니까 이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내향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에너지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막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오면 이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 근데 에너지를 쓰고 와요. 그래서 집에 와서 혼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정말 편안한 소수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싹 채워지거든요. 맞아. 여기까지는 내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네. 우리 완선 씨는 그걸 넘어서서 꽤 긴 기간 동안에 완전 탈진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완전히. 탈진이 돼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낼 여력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좀. 아니 뭐 이렇게 되면 뭐 연애고 자식고 지금 그건 뭐 문제가 안 되겠는데요 지금? 아예 그냥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어. 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아, 생각하면 막 생각만 해도 에너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거죠. 만약에 누구 만난다. 데이트하러 나가야 돼. 샤워하고 화장하고 머리 말리고 옷 뭐 입을까 막 그거 생각만 해도 막 벌써 진이 다 에너지 빠져요. 소모가. 네, 그냥 안 만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이제 일단 연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거 지금 사는 매일매일이 조금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유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분명히 힘드실 텐데. 그 충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좀 방전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동생분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제보해주신 동생분을 상담소로 직접 모셔봤습니다. 동생분 상담소로 들어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제 요 앞에 동생분이 나오시기 전에 언니하고 이제 어떤 얘기들 나누고 있었냐면 원래 좀 내향적이기도 하시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기도 하시고 착하고 거절도 잘 못하시는 면도 다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완선 씨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탈진 상태라고 저는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쳐 있으시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오래간만에 나 가서 옷을 사야겠다 가요. 한 두세 군데 돌아다니다가 야, 나 도저히 못 다니겠다. 한 군데서 다 사요. 한 군데에서 바지 한 10벌. 그 가게는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났네. 티셔츠 한 10벌.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깔별로 다 사고 같은 디자인으로. 같은 디자인의 색깔만 다른 걸로 사고 심지어 다 언니 제발 옆가게라도 가면 안 돼? 아우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른데. 괜찮아. 아니 이거 그게 보는 것도 힘들고 많이 받고 나서 선택해야 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이것도 이쁜 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조금만 보면은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예, 지치는 예, 거죠. 그래서 약간 멀미 증세가 나고 그래서 멀미까지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에너지거든요. 네. 인터넷이나 카탈로그를 보고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걸 실물을 보러 가요. 뭐 어떤 거 예를 들면 옷이나 뭐 나는 음식도 보러 가. 이게 식재료도 이 사이즈를 모르니까 그 정도도 가는데 가세요? 안 가죠. 전 자동차 살 때도 그냥 사진 보고 아 근데 그거는 좀 그거는 심했다. 아니 그거는 심한 거 맞죠? 그치? 이건 저는 자동차는 가요. 아니 보통은 그 색깔이 진짜 실물하고 어. 카탈로그 색깔하고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렇지.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파는 분하고 또 잘 얘기를 하면 뭐 디시, 아, 디시. 그렇지. 뭐 약간 옵션도 좀 뭐 많아. 줘요. 어. 무슨 뭐 뭘 넣는 가방도 주고 그쵸. 우산도 하나 넣어주고. 우산도 주고 우산. 그러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카탈로그만 보고 에어탈로그 했단 보고 말이죠. 아시는 네. 분이 이제 자기 친구분 소개시켜서 전화로 그냥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탈진 그래서 맞아요. 정서적 고갈이야. 왜냐하면 만나서 뭐 이걸 하나 더 달라, 뭐 조금 더 깎아 달라, 뭐 이걸 뭐 이것도 다 사람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다 저는 에너지 그런 필요로 실갱이 하니까 안 해요. 너무 힘드시죠, 그게. 네, 깎아달라 소리 안 해요. 그냥 해요. 가요. 이게 생활 속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MMPI라고 그 문항 많은 거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몇백 문항. 아 에너지 없는 분인데 지금 죽는 줄 알았는데. 네, 힘들하셨습니다. 아직도 글씨도 너무 조그맣구만. 네. 아, 그래도 열심히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행이네. 결과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생활 속에서 즐거움이나 신남이나 재미 같은 걸 느끼는 게 좀 약할 수 있다. 때때로 좀 우울하고 슬프고 침울해질 수도 있고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개념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완선 씨가 자기 자신의 삶을 수용하며 또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이런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좀 억제하고 억압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좀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이 생활 속에서 있었던 많은 얘기들을 잘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탈진이 된 사람들은 뭔가 기억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에너지를 끌어다가 기억을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기억력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 필요한 것만 기억하지 그 외에는 별로 기억하려고 안 해요. 그냥 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언니가 길치도 있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옛날 집을 자꾸 가는 거예요. 길을 들어서서 언니 여기 왜 갔더니 엄마 아빠네 집 가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사 가셨어? 그랬더니 뭐? 옆 동네로 이사 갔잖아. 여기 아니야 저쪽이야. 했더니 맞아. 이러고 다시 백 돌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길치예요. 네네네. 동네도 맨날 가던 음식점에 가는데도 맨날 야 여기서 6개월 어떻게 건너야 돼 맨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일부러 좀 이렇게 기억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리고 자꾸 잊어버린 뭐 물건 같은 거는 늘 제자리에다 두는 곳에다 안 두면 어디다 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면 항상 그 자리에다 놔요. 그 자리 없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저한테 맞추는 거죠. 기억을 잘 못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런 생활이 되다 보니까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와. 정말 중요한 걸 빼놓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흘려보내셨던 것 같아요. 뇌신경 회로도요.
이게 연결이거든요. 길이 닦이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자꾸 사용해야 그 길이 뻥 뚫리지 사용을 안 하면 그 신경회로에도 덤풀이 덮여요. 그러면 이제 점점 기억력 자체가 원래 나빴던 건 아니지만 기억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걸 자꾸 안 하다 보면 나중에 기억력이 어머.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발휘가 안 돼요. 그럼 점점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어요.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 연습을 제가 훈련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모랑 나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나는 하기 싫고 이모는 끌고 가고 하니까 이 갈등이 생긴 거죠. 그때는 일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게 너무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답답하니까 일기를 막 하룻밤에 A4 용지를 한 8장씩 쓰고 그랬어요. 막 분노에 찬 일기죠. 으아! 이러면서 한 8장씩 썼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좀비처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괴로운 것들은 좀 잊어버리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0대 초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내가 나를 막 미워하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자꾸 잊어버리는 연습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기억을 안 하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잊어버리려는 훈련을 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어떻게 하세요? 맨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게 생각처럼 뭐 머리가 그렇게 싹싹 변하진 않으니까 내가 뭐 막 당장 할 수 있는 움직이는 손으로 움직이는 거 뭐 청소를 한다거나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을 그쪽으로 안 가게 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걸 안 해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려져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완선 씨는 우리가 힘들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네. 근데 이거를 잊으려고 생각을 억제하는 이걸 사고 억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어 기전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 억제라고 하는데요. 사고 억제는 뭐냐면요. 겪고 싶지 않은 일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막는 거죠. 네. 네, 그런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많죠.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의 고갈, 탈진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 사고 억제라는 걸 통해서 본인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아프고 괴로운 기억이 있으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완선 씨 본인을 보호하고자 사고 억제라는 기억을 일부러 잊어버리려는 훈련까지 하게 되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굉장히 마음이 네, 짠하고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네, 미리 드린 문장 완성 검사에서 우리 완선 씨가 이렇게 써주신 건데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한 구절을 포착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나와 내 인생을 포기한 채로 살지 않을 것이다. 네. 나와 내 인생을 포기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마음 아프고, 본인은 얼마나 그것이 좀 처절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가장 큰 거는 역시 그런 이 나를 못 자라게 하고 자꾸 이모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헤어스타일, 옷 입는 거, 뭐 모든 신발, 뭐 하여튼 사람 관계.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 이렇게 숨을 조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나 이거 좋다라고 얘기하면 아예 그거를 일부러 더
더 무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좀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신인 작곡가가 저희한테 이제 이런 악보하고 이걸 다 보내왔는데 악보를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난 이걸 하고 싶다. 근데 저희 이모가 그냥 그걸 아예 완전 무시했어요. 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를. 이모 생각에 그 시점에서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면 얘가 앞으로 내 말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일말의 가능성도 안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완전 딱 묵사발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좀 이 일이나 이런 것에서 좀 놔버린 것 같아요, 마음을. 그래서 그냥 나는 계속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애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뭐 이런 뭐 어떤 보람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쭉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질질 끌려갔죠. 그러니까 끌려가기는 싫으니까 그냥 좀비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저희는 언니 문제 때문에 가족도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모가 일단 언니를 집에 1년에 한두 번도 안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는 것도 되게 싫어했고 그래서 거의 단절이 된 거죠. 엄마가 집에 가면 이제 이모가 없는 스케줄 만들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는 엄마 아빠 많이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셨고 지금도 가끔 왜 언니 말만 들어 내 말도 좀 들어 막 이러면 그런 얘기는 하시죠. 너는 내가 살부딪히고 같이 너가 성인까지 같이 컸고 얘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게 엄마 아빠는 지금도 조금 많이 미안해하세요. 마음이 안쓰럽고, 네, 아픈 손가락인 거죠. 네. 이제 일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는데 뭐가 없는 거야. 13년 동안이요? 네. 아니 그래도 이게 정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투자 비용이 들어갔다 쳐서 뭐 한 2, 3년은 그런다 치지만 계속 이게 뭐 4년, 5년 계속 가니까 13년을 일하셨는데. 네. 전 단 한 번도 이모한테 왜 나한테 정산 안 해줘요?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엄마가 찾으러 계속. 갔었대. 갔더니 언니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놓거나 뭘 해놓거나 했었대. 그래서 부모님도 믿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찾은 거죠. 그 당시에는 실명제가 없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엄마한테는 보여준 거죠. 완전히 해놨다. 여기 해놨다. 해놓고 이렇게 해놨다.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네, 다 없앤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도 너무 무지한 거 아니냐고 믿었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많이 버신 돈은 어떻게 하셨대요, 이모님은요? 이모라기보다는 이제 이모의 남편이 다 갖다 썼죠. 이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배우자는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지금 이모님하고의 관계는 어떠세요, 다? 이모는 2006년에 돌아가셨어요. 하셨어요. 이 정도면 거의 진짜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닙니까? 좀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왜냐하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만남을 철저하게 다 막았죠. 이제 못하게 못 하고 만나게 하고.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본인의 어떤 지배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통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심리적 지배라고 보는 게 맞죠. 네. 어떻게 13년 동안 일했는데. 네. 근데 되게 이 심리적 지배가
사랑을 딱 가지고 등판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심리적 지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가까운 사람, 내가 널 제일 생각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네, 심리적 지배를 하니까. 심리적 지배. 네, 그리고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니 그걸 왜 못 알아차려. 거기서 왜 박차고 나오질 못해 이러지만 실제 그 대상이 됐을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모님이라는 좀 아주 엄한 그러한 가족이자 완선 씨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주지 않은 그분은 그게 김완선이라는 사람을 더 유능한 가수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그분은 생각하셨겠지만 어쨌든 완선 씨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약간 독재자 같은 매니저 밑에서 계셨던 거죠. 이런 얘기를 한두 해도 아니고 13년을 들으면 아 내가 정말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네, 나는 되게 나는 존재감이 그런 사람이- 없어지죠. 네.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안 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하고 연결을 다 끊어놓기 때문에 네. 고립된 느낌이 들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자꾸 이렇게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대변해요. 그게 아니라 이모는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타인에게 막 대변을 해주게 되고 오히려 아니 주위 사람하고도 아예 감명을 말도 못 하겠어요.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을 네. 뭐 누가 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네네. 완선 씨가 겪었던 일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을 떠올려서 막 안을 내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사고 억제라는 어떤 방어 기전을 많이 쓰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남이었으면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또 가족도 굉장히 가까운 가족이니까 네네. 이게 더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네, 와, 그런 되게 생각이 힘들었죠 드네요. 그때는. 네. 네. 자꾸 내 자아를 죽이니까, 자꾸 나란 인간을 못 자라게 하니까 그런 거가 일단 가장 큰 불만이었고.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너무 많이 행사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네. 아마 헤어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죽을 각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이모랑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엄마 집에 갔다 올게요 하고 입은 옷 그냥 하나 달랑 입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저는 숨통이 트였죠. 저는 그냥 그래서 나올 때 그래 호떡 장사를 하자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겪었던 많은 일들이 완선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덮어두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극복이 아니라 그냥 네. 덮었네요. 네, 그런 기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장 그때는 기억을 못하고 흘려보내면 마음이 편안한 것 같지만 그 겪었던 일을 정말 아프지만 직면을 해야 내 것이 되고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돼야 이것이 그 이후의 나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했던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 되고 네, 그걸 딛고 좀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괴롭긴 하지만 이 기억을 좀 꺼내서 네. 직면을 해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상담도 많이 받고 싶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사실 왜냐면 그때는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뭐가 답이 안 나오니까.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입양해온 애기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파양된 아가도 제가 데려왔고 이러면서 갑자기 식구가 이렇게 늘어나서 한 아이만
유독 사랑을 주거나 또는 사랑을 나눠주기도 어려운, 최대한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연기를 계속하면서 살아야만 해요. 이게 아이들이 원하는 건 있지만 그걸 다 해주면 아이들이 싸우거든요. 저희 규칙이 다 어긋나면 우리가 다 불행해질 수 있으니 사랑을 듬뿍 주지 못했어. 그런데 그게 내가 최선이었는데 그렇지만 미안하죠. 그러시군요. 네. 안아주고 싶지만 안아줄 수 없었어. 당연히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마음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혜선 씨는 유독 좀 더 긴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이거 맞습니다. 뭐 사람이 차이가 좀 있죠. 어떻게 딱 두부 모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까? 다만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임상 경험에서 보통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 여전히 그립고 슬프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좀 잊고 지내는 시간도 좀 많은, 그래서 관혼상제에서 우리 장례 문화는 49제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추 보면 약간 그 2달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2달을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보는데요. 우리 물론 혜선 씨는 지금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이제 감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배의 닻이라고 하면 이 닻이 이렇게 탁 바닥을 딱 찍으면 배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자에 대한 그 마음이 아직도 좀 이렇게 닻이 딱 이렇게 찍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좀 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좀 감자에 대한 마음에 많이 그 주변에 마음을 많이 좀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였어요. 감자 왜냐하면 떠나보는 이야기는 안 하고 싶으셨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슬픔에 잠식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왜냐하면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시간이 지나도 더 지나가도 극복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이야? 라고 나에게 자문할 때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감자야. 혜선 씨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잔머리 쫙 끼얹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일단 이 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면 조금 저는 좀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본인의 방식 더하기 또 다른 사람들과 또 특히 소중한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눠야 돼요. 그 방법 하나만으로 할 때는 어떨 때는 너무 주관적이어서 때론 옆길로 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무하고나 얘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눌 만큼 좀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사람과 강아지, 종이 다르기 때문에 수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먼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다가 떠난 반려동물은 행복하게 잘 떠나보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거에 뭐 지나치게 너무 많은 미안함과 죄책감을 갖는 것 또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감자가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반려동물 이외에 또 혜선 씨한테 중요한 사람들이 또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좀 과연 어떠신지, 우리 인간관계도 끊임없는 이별과 다시 새롭게 만나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또 뭐 서운하기도 했다가 삐지기도 했다고 화도 났다 다시 풀기도 했다, 이런 게 인간의 관계인데 이런 건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냥 친구는 없어요. 사람들이 무리 지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누구랑 인간관계를 할 때 반드시 1대1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어떤 일이 당해서 막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그걸 막 얘기했어요. 끊고 나면 전혀 안 편해. 그러니까 그 슬픔 자체가 막 더 무게 있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프면 기대는데 그거를 아픈데 왜 기대? 난 그걸 잘 못하고 저는 좀 힘들 때 누구한테 잘 못 기대는 편이에요. 그냥 혼자 있는 편. 기대면 좀 편하지 않나? 내 문자 티네. 저는 일단 비밀이 지켜져야 돼요. 전 막 이렇게 남자를 사귀는 기준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친구가 되는 과정은 되게 높아요. 그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약에 당해서 나 이런 일 있었어 얘기하면은 너의 비밀이 퍼져나갔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 못 들은 걸로 할게 까지 가는 친구들이 친구예요. 그냥 너 이름 알고 내 이름 안다 해서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윤지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윤지를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윤지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나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저희가 아주 신인 때 광고 오디션을 본 적이 있었어요. 둘이 같이. 어머머. 그래서 제가 마지막 광고주님과 우리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저희 그 마지막 그 오디션장에서 저는 사실 말 주변이 너무 없어서 광고주분한테 할 말이 없는데 윤지가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라고 너무 잘했네. 근데 제가 정말 드라마 같이 할 때도 저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네, 이렇게 선배분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항상 일찍 와서 선생님들 물을 먼저 이렇게 따서 있고 저는 사실 이렇게 잘 모르니까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윤지가 이렇게 따뜻하게 와서 같이 하자 해서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멋진데. 엄청 멋있는 친구예요. 네. 다수보다는 이제 1대1의 관계를 훨씬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생각보다. 네.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의 관심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니까 또 내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개인의 어떤 관계,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가벼운 문제를 저 혼자 깊이 가지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그 사람보다 더 깊이 그 친구의 어려움을 깊이 고민하고 깊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 친구가 5분 뒤에 딱 봤는데 너무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렵고 불편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상대가 이제 너무 편하니까 이제 집에 오면 또 내가 문제였어. 내가 문제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진지했어. 나 또 진지했다. 하차. 그럼. 그게요. 네. 혜선 씨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서의 깊이가 네. 깊은 사람이에요. 가벼운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도 깊은 사람인데요. 혜선 씨의 위치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혜선 씨의 포지션은 친구잖아요. 그 친구의 친구로 만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고민도 친구를 만났을 때는 그냥 소통이 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 그냥 얘기를 하는 걸로 내가 좀 이렇게 힘들었어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소통과 네.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환기의 효과가 있어요. 환기가 되거든요. 네. 그 정도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혜선 씨는 누군가 고민을 얘기하면 본인이 그렇죠. 솔루션을 주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혜선 씨가 그 일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일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친구가 이제 고민 얘기를 해서 너무 진지하게 들었는데 나의 감정의 깊이와 색깔과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보이는 감정의 깊이가 좀 다를 때 느꼈던 약간 당황스러움 네, 그렇죠. 이런 게 네네. 많다면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친구를. 근데 만약에 제가 구혜선 씨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 진지하고 막 무겁게 생각하면은 저도 좀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나는 이거를 내게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스스로 내 어깨에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건데 느낌이 같이 짐을 들려고 하니까 나는 그거 아니라고. 근데 그래서 그렇게 같아요. 아 진짜 이 만남 자체가 되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냥 그러다 보면 가끔 막 힘든 얘기도 하고 매번 뭐 좋은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우리 혜선 씨는 아까 왜 인터뷰에서 네, 네, 친구란 어쨌든 믿을 수 있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저는 일단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너의 비밀이 퍼져나갔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 못 들은 걸 할게. 까지 가는 친구들이 친구예요. 믿음이 네.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가족이 지금 다 좋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어떤 불화도 있었을 거고 서로 가족끼리도 질투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낸 다음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그게 그 가족의 의미가 나에게 너무 진정한 친구 같다는 의미를 되찾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친구의 허들은 가족 이상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허들이 되게 높고 그런 것 맞아. 같아요. 네.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조차도 없었나요? 고민이요? 아니요, 있었지만 제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항상 해결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친구가 한 번은 막 울면서 그때 왜 얘기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할 수 있는데. 아니 그때 안 돼 해결이 된 다음에 나 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나도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왜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뭔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네. 내지는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혜선 씨 네. 자신도 그렇고 자신도요. 친구도 그런 관계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중한 관계는 꼭 필요성이나 맞아요. 도움을 주고받는 걸로만 규정되지는 않거든요. 힘들 때 꼭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곁을 두지 않는 거죠. 누군가를. 네, 그리고 네.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일단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너의 비밀이 퍼져나갔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 못 들은 걸 할게. 까지 가는 친구들이 친구예요. 제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항상 해결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친구가 내가 나도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왜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른 사람이 그냥 도움을 주든 아니면 그냥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괜찮을 거란 생각을 잘 안 하고 아이 뭐 이렇게 도움이 되겠어 그냥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거니까 그냥 혜선 씨가 아주 중요한 몇몇 사람 가족이 아닌 몇몇 사람에게는 혜선 씨가 먼저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대를. 네, 그 믿어준다는 건 그냥 곁을 좀 두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매번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는 그들은 나를 알지만 내가 그들을 잘 몰랐을 때 다 나를 반가워하는데 나는 다 모르는 사람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내가 느낀 감정과 다른 사람이 느낀 감정은 다른 건데 우리가 이게 공통적으로 이거를 의견을 모아서 이 사람 나빠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또한 누군가한테 너무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 너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혜선 씨는 물론 100%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하고 모였더니 좀 서로가 조금 뒷담화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야 뭐 누가 그러네 너 그렇대. 그런 경험이 좀 많은 게 아니신가. 네네.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 네네. 그리고 특히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저도 이게 논스톱이라는 그 시트콤으로 어떤 되게 엉뚱한 캐릭터를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러고 막 밑에 자막에 엉뚱해 이렇게 가면은 그 행동이 엉뚱하게 사람들한테 네. 인식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재미있지만 그게 내 생활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엉뚱하고 재미를 넘어서 오해하는 단계까지 넘어가 버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진 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친해보니 너 정상이네 이 말도 정상이라는 게 저한테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오해했구나. 그랬구나.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사귀는 기간과 시간과 이제 그 허들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혜선 씨의 억울함, 혜선 씨한테 씌워져 있는 많은 프레임들, 네. 네,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제일 억울하고 제일 속상하고 그러셨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유별나다. 아, 유별나다. 네. 네. 왜 아침에 청담동에 가서 샵에 안 간다며? 그거예요. 저는 거의 집이 경기권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용인이 촬영장이면 제가 용인에서 살 땐 바로 촬영장으로 가면 되는데 청담동까지 갔다가 용인에 가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시간과 우리가 잠도 부족하고 또 매니저도 운전도 오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효율을 맞춰 나가려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네. 내가 흔들리는 차에서 빨리 발라서 빨리 다음 씬을 찍으러 가는 게 우리가 조금 더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팀은 이해를 해요. 저랑 가까우니까. 그러나 조금 건넌 사람은 유별나대. 너가 그런 행동하는 거 유별나. 일단은 우리 혜선 씨는 잘못한 게 1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두 가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가 지금 딱 걸리냐 하면 혜선 씨가 내가 메이크업을 청담동 가서 안 받는 이유는요. 내가 귀찮아서 그래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 저는요 조금 더 게을러가지고요. 조금 나는 1시간이라 더 잘래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이 일하는 밑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직원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신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좋은데 그걸 앞에 내세우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그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수 그렇죠. 오해할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반대 입장에 서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를 서포트해주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우린 고려 안 하는 사람이란 얘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의 아니었지만 그런 미묘한 그럴 수 있어. 네,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겠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뭘 결정을 할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뭐 나이도 있고 키도 가려야 되고 제가 화장을 한 거랑 메이크업 갔다 온 거랑 차이가 제가 봐도 많이 나요. 제가 봐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시간을 덜 자는 거, 그다음에 거리상 멀어도 돌아가는 게 메이크업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게 더 중요한데 혜선 씨는 이거보다는 그냥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밑면에는 내 얼굴에 워낙 나는 피부나 얼굴에 자신이 있으니까 뭐 내가 좀 해도 돼 라는 거를 깔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참 잘났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전제로 가져가니까 설명이 제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제 정보를 과하게 많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집이 용인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물론 되게 속상하고 또 오해를 받으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설명을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하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혜선 씨의 가치관과 그다음에 삶의 철학과 왜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를 쫙 얘기를 하면 어떤 경우는 가르치러 드네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말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얘기 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어떤 자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자리도 있어요. 근데 오해를 받으니까 그걸 풀려고 혜선 씨가 쭉 설명하는 그 설명 내용은 대부분 혜선 씨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철학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혜선 씨한테 문장 완성 검사를 작성하게 드렸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는 좀 제가 좀 의미가 있는 거 같아서 좀 추려왔거든요. 근데 어리석게도 두려워하는 것은 그랬더니 뒤에 나다.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란 나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나로 태어난 것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나다. 네. 나에 대해서 끊임없는 탐색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나이가요. 되게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굉장히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지금 올해가 40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40에서도 아직도 여전히 이제 나에 대한 어떠한 고찰, 탐구, 그다음에 이제 자아, 나란 사람에 대한 여전히 이제 고민이 많으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혜선 씨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전히 구혜선이라는 사람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하려고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미성년자 때부터 이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결과가 좋았고 화목해졌고 계속 뭔가 너가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면 너는 인간이 아니야로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압박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친구라는 것도 쓸모가 아니라 나의 안전이 또는 내가 이 쓸모 있는 생산성에 위험이 드는 이야기가 돈다 했을 때 통제, 차단 이런 방법들을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혜선 씨.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생각.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일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존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쓸모 있는 사람, 즉 생산성 있는 사람을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생산성이 있는 사람,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해요. 그냥 나 자체로 있는 거가 안 편하네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할 그런 당위성과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뭐 반드시 누구에게 쓸모가 있거나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거나 너무 그런 거에 지나치게 몰두한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최근에 쓸모 있으려고 해 왜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너 그렇게 너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너에게 쓸모가 있는 게 어떤 것이었어? 쓸모가 없어도 너 그 아이들을 사랑했잖아. 너 부모님이 너가 쓸모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야. 무슨 친구들끼리 저런 깊이 있는 대화를 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조금 깨달으면서 아 그렇지. 내가 항상 쓸모가 있어서 나를 사랑해 준 건 아니었는데 쓸모가 없었을 때도 있어줬고 나 역시도 부모님이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에도 옆에 있을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혜선 씨가 이제 아까 처음에 나오셔서
뭐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고 속상해 하시니까 네. 정말 혜선 씨의 원래 모습과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본 혜선 씨하고의 어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혜선 씨 얘기를 들으면서 왜 오해를 많이 받으실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얘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왜 오해를 받으실까라 생각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혜선 씨도 굉장히 다양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림, 글, 사진, 노래, 작가, 사진, 뭐 영화 영화, 그죠? 뭐, 예. 네.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상호작용. 내가 이걸 했을 때 좋아했어. 그런 것들. 그리고 처음엔 조금 창피했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음악을 좋았다고 저한테 편지를 주는 팬들. 언니가 학교를 늦게 다니게 돼서 저도 학교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이런 어떤 그 천만의 악플에 하나 비집고 오는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살게 한 것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내가 되게 부질없는 많은 일들을 한 것 같고 또는 그게 생산성이 떨어졌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그게 도움이 됐을 때 굉장히 책임을 많이 느끼고 그 무게로 무겁지만 또 살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좀 이제 추려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지금 혜선 씨가 하고 있는 일들, 배우, 영화 감독, 화가, 작가, 작곡가 뭐 이런 일들이 하나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통 우리가 영화 감독 이러려면 그 밑에서부터 정말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혜선 씨가 붙이는 타이틀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야? 배우야? 뭐 화가야?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 타이틀이 하나도 되게 어려운 거를 여러 개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네. 배우였을 때 가장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았어서 다른 일을 제가 더 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 노력하고 아주 열심히 모두를 위해서 또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쓸모를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는 것들은 아까 같이 제가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받는데 영화를 처음에 했을 때야 무슨 뭐 영화를 왜 찍어 뭘 영화를 해 이랬지만 스태프들이 생각하는 구에서는 배우 스태프들이 생각하는 구에서는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너무 그냥 나이스한 사람. 어떤 프레임도 없는 그냥 그 사람. 그런데 배우 구에서는 뭔가 잘 교화가 잘 어려운 느낌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네. 우리 혜선 씨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뭔가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게 본인의
나로서 가장 나다운 일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나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끊임없이 증명하려 들고 네.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려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증명하려 드냐? 그냥 본인이 노력했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세상에 계속 보여줘서 증명을 하려 든단 말이에요. 증명 안 해도 아니 우리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데뷔해갖고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했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혜선 씨 본인이 나의 삶은 이래 그러면 된 건데 사실 혜선 씨의 삶을 보면 네. 끊임없이 그걸 증명하려 들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관대하게 있을 수 있던 포지션의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가장 낮은 자세에서 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배우고 있을 때, 막 물어볼 때, 궁금해할 때,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들은 수업이 이제 서울을 탐방하는 수업이었어요. 그 공간에 대한 역사들을 공부하는 수업이어서 매일 이제 소풍처럼 수업에 나갔단 말이에요. 경복궁에 갔는데 저한테 거기가 촬영장이었거든요. 촬영하느라고 난 여기가 경복궁인지도 몰랐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문화 역사 공간이 촬영장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되게 서글프더라고. 내가 이거 알고 연기했으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조별과제 끝나고 친구들이 언니 마로니에 공원 가서 술 한잔 해요. 이런 데가 마로니에 공원이 어디야? 이랬어요. 많이 걸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언니 조금만 걸으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마로니에 공원을 갔는데 거기서 촬영을 한 거여서 아 여기가 마로니에 공원이었어? 몰랐어. 그러니까 뭘 배운다는 배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쁨인 거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배운 만큼 나오는 거, 연습한 만큼 되는 거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사람이 되고 탐색자가 됐을 때 부모님도 가족들도 어떤 생산이 후에 이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포지션이 됐을 때는 약간 해방. 자, 그런데요. 학생의 포지션에 있을 때 굉장히 열심히 호기심을 갖고 배운단 말이에요. 네. 배웠더니 잘 배워. 꽤 많이 알아. 좀 잘해내. 근데 거기서 바로 이런 표현에서 굉장히 미안해요. 네. 대가 같은 타이틀을 금방 달아버리는 거. 대가 같은 타이틀을 금방 달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혜선 씨는 유능해요. 똘똘해요. 내가 봤을 때 머리도 좋고요. 굉장히 잘 배워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그건 맞아. 그래서 이 학생의 포지션에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섭렵하고 현장에서 프랙티스를 할 때 네. 뭔가 이제 실제로 할 때 네. 바로 화가, 작곡가 이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영화, 감독 맞아. 이래버리니까 네. 이거는 좀 잘 안 받아들이죠, 사회에서. 그것을 네. 정말 저도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스스로 그 타이틀을 붙였다기보다는 그쵸. 그 일을 하는 거에 적당한 어떤 말이 없으니 사실 기자분들이 전시회 오면 화가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스스로 저한테 항상 자신을 소개하실 때 제가 그 비행기 탈 때 직업란을 단 한 번도 타이틀을 붙여본 적 없는데 거기 직업을 써야 되잖아요. 항상 제가 스튜던트라고 적더라고요. 제 스스로 학생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네,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배우거나 화가거나 아티스트 어떤 타이틀도 한 번도 제 스스로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 스스로 나이고 그리고 가장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나에게 자부할 수 있는 게 학생이라는 타이틀이었을 때 네, 지금까지 너무 안 네. 된다. 네. 어린 시절부터 네. 그 막 데뷔했을 때 그 어릴 때 그때 기준을 아직도 갖고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그 기준과 그때 그 영향과 그때 네. 그 아파했던 거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니야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를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부분은 네, 여전히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마음이 네. 안쓰럽고 좀 네, 한편 네, 가엾고 네. 그래요. 네. 네. 요즘에는 사실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니 너 왜 이제 학교 졸업해서 대학원 갈 거야? 박사까지 할 거야? 아니 왜 뭐 하려고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마음을 얘기하면 나 그냥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그거 선물 주고 싶었어. 아, 네네. 네. 너무 지금 이 진정성이 확 와닿았어요. 네. 그냥 대학 졸업장 엄마한테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와닿아요. 우리 혜선 씨가 제가 그래도 어머니 살아생전에 학사모 딸 쓴 거 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 졸업하는 거 한번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확 와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혜선 네, 씨가 능력이 있어요. 되게 그래요. 다재다능해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요. 그거는 맞는데요. 네. 혜선 씨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가장 네. 가치 있고 마음이 편했어.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이 일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어.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해나가면서 가치 있고 더하기 이걸로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길을 잘 정하셔서 네. 그 일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증명하려 들지 말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오은영 박사님 말씀처럼 흐르는 대로 눈물이 흐르면. 네. 예, 마음 가는 대로 근데 지금도 부끄러워요. 아까 내가 잠깐 온 게 너무 부끄러워. 다 잊었어. 신경 쓰지 마. 아니, 너무나 인간적이었어요. 너무나. 네. 설명 씨는 불화설, 네. 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한참 잘 나갈 때 인사 안 한다. 인사 안 한다요? 네, 인사를 제가요? 안 한다. 아니면 누가 인사 안 해서 군기를 잡는다? 둘 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아서 사실입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다. 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루머다 그냥. 네, 네. 그거는 뭐 사실 이제 말하기도 사실 귀찮아요. 아하. 네, 좀 입 아프고. 자, 그렇다면 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시랑은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그러니까 몇 살까지는 잡았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시가 17살 때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모 형님 방송에서 이제 저희가 아는 장난을 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런 장난도 막 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아무 또 그게 없다가 이제 제시 씨가 너무 잘 되니까 또 옛날 걸 또 끌어와가지고 뭘 이렇게 뭐 끼워 맞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20년째 방송을 하는데 지겨워요. 이제 말하기도. 사실 우리 인형이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뭔가 오늘 좀 기존의 방송과는 다르게 약간 진짜 약간 늙어 보인다고? 아니, 이거는 뭐 약간 좀 긴장되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제 말하기도 사실 귀찮아요. 방송을 하는데 끼워 맞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여기 자리에 앉으니까 조금 떨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긴장돼요. 뭔가 왜냐면 정말 내 속 깊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오늘 그 인형양의 진짜 고민이 뭡니까? 제 고민이요. 2명의 서인형이 있어요. 네. 이게 대중들이 아는 서인형과 집에 혼자 있을 때 저만의 서인형이 있어서 사실 좀 헷갈려요. 어떤 게 진짜 나인지. 들어볼까요? 네. 밖에서의 서인영. 네. 어떤 서인영입니까? 저를 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센 언니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우는 거 싫고요. 부모님 앞에서 우는 것도 싫고요.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집에서는 되게 좀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미드를 보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막 조명에 되게 항상 화려한 조명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밖에서 네, 그 조명을 받으면서 좀 즐기고 집에 있을 때는
좀 우울함을 좀 즐기는 거. 아니 근데 보통 이게 밖에서 하는 모습과 대체로 좀 집에 있는 모습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막 밝게 있잖아요. 완전 극과 들어올 극의 때, 목. 네, 들어올 때 정말 미칠 것 같이 외로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다르지? 그거를 너무 고민으로까지 되니까. 네. 전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맞아. 네. 뭐 너를 원해 곡 나왔을 때도 약간 노출증이라는 뭐 약간 이렇게 욕도 많이 먹고 그때 이제 욕도 먹어봤고 막 바가지 군단이 생기면서 막 여자분들 소리 지르고 모든 분들이 막 그렇게 환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데 아 나중에 저러다가 또 나를 되게 욕하겠지. 맞아, 저 힘. 그러면서 사실 행사하다가 운 적 되게 많고. 제가 18살 때부터 쉰 적이 없어서요. 하루에 2시간 자고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루에 2시간만 주무시고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러셨어요? 그때는 또 저는 팀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네네. 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또 잘 됐고 그걸 또 이어주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차를 모르는 달리는 열정이군요. 네네네. 네네. 그렇게 몇 년을 달린 거야 그럼? 17년은 그렇고. 17년 동안. 16년, 17년.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우결부터 해서 뭐 원모 타임부터 해서 그 뒤로 쭉. 네, 근데 그전에도 뭐 네가 참 좋아. 아, 네가 그렇지. 어. 네, 그것도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한동안 좀 방송 활동이 뜸하셨죠? 네, 한 2년? 2년 쉰 것 같아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은 그렇게 쉬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캄캄한 방에 그냥 내가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쉬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신과 몸도 스위치를 딱 끈 상태. 네. 그 상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했죠. 2년간. 네. 너무 쉼 없이, 네. 너무 휴식 없이, 또 충분한 수면이 없이 과도하게 업무를 하거나 스케줄을 네. 감당하다 보면 꼭 탈이 나요. 스트레스를 감당해내는 그 수준이 네. 잠수교라고 치면 물이 찰랑찰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작은 자극이 하나만 딱 떨어져도 네. 견뎌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도 있을 법해요. 저는 근데 그래도 꽤 오래 버틴 것 같아요. 그 우결할 때가 시작하면서 계속 간당간당했던 것 같은데. 뭐 물론 이렇게 여기 계신 분이 다 그렇지만 얼굴을 이렇게 대중 앞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대중들이 좋아해 주는 것이 그게 이제 이 직업을 이어가는 생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사실은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왜 유독 사실이 아닌 루머가 많았을까요? 그건 네. 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궁금해요. 네네. 그렇네. 왜 그럴까? 저도 그런 게,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투나 이런 게 되게 윤지 씨처럼 여성스럽거나 그러질 못해요. 조금 오해의 그 소지는 좀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슈가 필요하잖아요, 항상. 꼭 어느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이슈몰이를 할 때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네. 제가 한 3년 전, 2년 전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는 프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인영 씨가 별을 뺐어야 되는데 추수 기간이라 그리고 거기 또 한 명 최찬 씨가 막 장난한다고 막 별을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막 그게 막 엄청 날렸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보고 TV에서 그런 약간 센 언니 느낌이니까 그때 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더니 야 너 나와 내가 할게. 그랬더니 언니가 별을 딱 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그냥 와서 묵묵하게 막 별을 계속 빼는. 내가 가지고 야 이 언니가 웬만한 콤바인보다 더 잘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놀랬고. 그러니까 저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뭔가 할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처음에 그 야 이것 때문에 뒤를 보면은 너무 그냥 진짜 너무 나이스하잖아요. 근데 딱 거기만 보면은 뭐야.
두둥. 오, 그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아, 야! 이래놓고. 이건 취임새. 아,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거야. 아, 야! 이거만 딱 본 사람은 어머,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예고편에 그것만 나간다고. 황인영 또 폭발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예고평 완전 전용이에요. 맞아. 그죠? 아 그리고 뭘 쓸지 알아요. 좀 해줘야 돼. 근데 제가 봤을 땐 본인이 그거를 값은 해야지. 그러니까. 편집점은 잘 잡더라고. 또 저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뭐, 야! 뭐 이렇게 네. 하기도 하는데 이건 좀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네. 가끔 욱하세요? 저요? 뭐 사람은 다 욱하지 않나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욱도 안 해요? 네. 아니 저는 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욱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무한도전 때. 네. 아니에요. 글쎄요. 뭐 욱하는 사람도 많지만 네, 뭐 저는 다 욱한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욱하는 게 있죠. 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욱한다. 정말 좀 배신감을 느끼거나 좀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또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쇼핑을 하면 친구들 것도 막 사주고 그랬었어요. 같이 쇼핑하자 이러면서 누가 없으면 못 살았어요, 옆에. 그러면 나중에 지가 뭔데, 지가 잘났다고 저런다. 이러고 또 남자들 만난다고 하면 이제 뭐 소개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릴 때니까, 20 초반 때니까. 그럼 집에서 싹 갈아입고 가요. 누가? 친구들이. 친구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귀여웠어요. 아, 인형 씨 걸로. 네, 제 걸로. 제 백도 들고 가고. 근데 다시 오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 아, 이게 말이 안 되지. 아, 그 이런 거죠. 이거 안 해요, 이런 거? 친한 친구들이 집에 늘 일상 같이 빌려주죠, 사는 것처럼 빌려주죠. 집에 와서 많이 지내고 네. 쇼핑을 가도 같이 가서 혼자 사기 뭐 하니까 친구가 좀 사주고 네. 그 친구는 또 나중에 간혹은 또 네, 그게 뭐라 안 좋아 하고 보이는 거죠. 왜 지가 뭔데 내 걸 사줘? 네. 뭐 이렇게 네. 뭐 돈 많다고 돈 자랑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야, 선생님 저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잠깐 갈아입는데 이제 백을 그게 나 매야 될 것 같아. 다시 백좀 돌려줘야지. 잊어버렸어. 뭔 소리? 이렇게 한 적도 되게 많았고. 아니 그게 아, 여자한테 백을 가져갔다 안 주면 내 심장을 갖고 갔다 다시 안 눌러준 거야. 아니 근데 그러고 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상처는 이거는 그냥 어릴 때 뭐 이런 추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추억이라고요? 추억은 아니야. 어릴 때 그냥 약간 그냥 있었던 해프닝? 안 좋은 조금은 상처받은 추억이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 어릴 때는 제가 벌었었으니까 당연히 그쵸. 친구들보다 맞아요. 먼저 그럴 수 벌었으니까 있죠. 제가 내는 건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당연한 건 또 아니죠. 근데 이제 친구들은 당연히 제가 내는 걸로 생각을 하죠. 이것까진 좋은데 제가 술값을 내달라고 새벽에 연락이 와서 술값을 내주러 갔는데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옆에서 제 욕을 하고 있었대요. 예? 뭐라고? 술값 내주러 온 얻어먹은 사람이 여기 친구가? 앉아있고. 저는 술값 내주러 이제 여기 앉았고 그 옆에서 제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무 뻔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죠, 누구한테. 그러고 나서도 넌 그러고 친구하니?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사람한테 듣기 전까지는 잘 안 믿어요.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너 욕 안 했대? 이렇게 해서 그게 제일 오래된 친구여서 네, 중학교 때부터 제일 가장 오래된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요. 많이 이렇게 안 만들고 제 생각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많이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매우 큰 상처였겠어요. 그래요? 네, 그럴만한가요? 그럼요. 저는 큰 상처. 아니,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안 했어요? 네, 끊자 그러고 끊었어요. 안 보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제 진짜 끝이다. 친구를 더 이상 안 만들게 되고. 그래서 어떨 땐 커피 마실 친구도 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외로우시군요. 네, 씨가. 네. 네. 제가 조금 근데 이 점도 제가 생각했었어요. 이런 일을 겪어서라고 해서 친구를 못 만드는 게 내가 모난 건가? 좀. 아니 근데 그 일은 인형 씨 큰일이에요. 그럼요.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기 어떤 누구도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 아파. 조금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네. 뭐 물론 세상에는 다 선량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요. 왜 인형 씨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그건 제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좀-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일단 외로움을 타고 또 그 친구들이 그런 거를 좀 제가 바보는 아니니까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냥 친구들이 내가 필요해서 그냥 옆에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죠. 아니 아주 나쁘게 표현을 하면요. 이건 정말 나쁜 표현인데요. 그 가장 친했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 네. 그 인형 씨를 호구로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 않나요? 제가 이건 정말 궁금해서 그냥 네. 확인해보고 네네.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친구가 만약에 춘향이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춘향아, 너도 사.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말하면 네. 인형 씨는 너무나 좋은 뜻이었던 거예요. 네. 내가 내 것만 네, 사는 네. 거 미안하니까 너 네. 것도 사. 네. 그래서 야, 너도 사. 네.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춘향이는 지가 뭔데 돈을 갖고 나한테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다시 생기면 네.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오해를 받는다면 네. 인형 씨 자신을 위해서 조금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바뀌려면 뭐가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문제점이요? 네. 말투요. 말투. 네. 네. 다른 점 또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한테 야, 너도 하나 골라. 신상 골라. 괜찮아. 아, 그건 아니었어요. 약간 또 또 방송하시니까요. 여 박사님이 연기를 잘하세요. 너도 사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사? 친구들한테 좀 더 그거보다는 좀 조율성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이쁘겠다. 이거 사. 문제 많네. 잘못한 건 없으십니다. 네. 문제는 많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찾아봅시다. 나 못해? 구체적으로 알지 그러니까. 못하면 또. 똑같은 패턴을 또 겪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인형 씨는 본인은 좋은 뜻이었어요. 응. 그러나 또 비슷한 오해를 또 받습니다. 네, 맞아요. 자, 또 이거는 치우실 거예요. 문제 많은 겁니다. 자, 얘기해 봅시다. 네. 나 이제 약간 왔어? 이거 쌤 깜짝 놀랄 걸 내가 얘기하면. 뭔데요? 얘기해 보세요. 뭘까? 친구의 의견을 안 물어봐. 그러면 그 다음에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꿔. 하거나, 바꿔 이러면, 아니, 뭐 딴 거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빨리 봐봐. 빨리 봐봐. 이렇게 하는 거요. 그게 다 문제죠. 다 문제예요? 네. 자, 이거를 어떡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도는 좋으나 네. 일방적 소통이라고 하죠. 일방적인 거죠. 솔직히 저런 표현. 미안하다. 레벨이로랑 딱 맞아. 아유. 일방적 소통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선이라도 친구한테 물어보는 과정은 필요한 거예요. 야, 내 거만 살렸는지 좀 미안해서. 근데 내가 너 하나 사주고 싶은데 괜찮겠어?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나 됐어.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럼 고맙지. 난 사주고 그러면 싶은데 그냥 예의상 싫다 그러면 어떡해. 난 사주고 싶은데요. 저 추가. 네네.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바꿔 한다고 추가로 이거는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그 말 들으니까 더 기분이 나빠. 진짜? 네, 이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 의견도 안 물어보고 이미 그것도 기분이 나쁜데 그 뒤에 거는 이제 더 말을 더 할수록 기분이 더 나빠져.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그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생각 못 자, 그러면 왜냐면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고 저만 줘봤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제가 돈 냈는데.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의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받아들일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오늘 같이 내줄까? 그러면 친구가 고맙지. 그러면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한꺼번에 2명이요? 내버리면 인형 씨가 한 거는 굉장히 또 민망할까봐 그랬는데. 그렇죠. 이런 마음도 또 있었던 거죠. 인형 씨 민망할까 봐 빨리 입장에서는. 못하고 민망할까봐.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다른 생각들하고 다른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상대방과 완전히 너무 달라. 쌍방 소통을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인형 씨가
대부분의 사람하고 그 소통하는 게 서툰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통하는 게 서툴러서 좀 새 네. 친구 만나도 좀 뭔가 확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네, 그 다음에는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그죠? 나도 생각도 못했어. 완전 좋은 거 얻어. 성인영 씨 마음이 진짜로 좀 나도 뭐지 몰랐는데 진짜로 좋은 거 배워가요. 잘 되고 나면은 베풀고 싶잖아요. 내가 선물해주는 내 마음을 먼저 생각했지. 받는 사람 마음을 맞아. 일방적인 선의는 누군가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까 벼베는 얘기 그 프로그램도 그분은 아니 왜 내가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니 근데 그 개그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그래, 네, 다행인 거지. 다행이에요. 이걸 배고 있는 거를 나는 나 분량도 좀 나와야 되고 방송 이걸 계속 배야지 분량도 나오는 건데 혹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왜 잘 안 돼? 그럼 내가 조금 도와줄까? 라든가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왜 잘 안 돼? 이거는 방송은 안 되겠다. 좀 아니 그러니까 대화의 그러니까 소통의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적이지. 아니 방송 분량 뽑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방송 뽑자는 게 아니야. 아니. 방송인 서인영하고 사람으로 서인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맞죠. 왜냐하면 원래 인영 씨의 모습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 친구 관계도 나오는 거고 방송에서도 대본대로만 움직이지 않으면 곳곳에서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원래 모습이니까. 진짜 이번에는 인영 씨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요. 인영 씨가 어느 레스토랑에 갔어요. 식당에 갔어요. 네. 어머 윤지 씨가 어떤 분하고 와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고서는 인영 씨가 윤지 씨 식사값을 다 계산하고 갔어요. 당연히 해야죠. 거봐. 안 되는 거야. 아니 안 되는 거지. 지금 당연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 윤지 씨가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식사를 사는 자리. 그러니까요. 제가 딱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 오늘 꼭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면 그러네. 마음은 고맙지만 그 배려는 고맙지만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방적 소통의 대표적인 예예요. 봐봐, 아까 식사값 내주고 싶잖아, 아까. 그죠? 네, 내주. 카드가 막 나가잖아, 카드 이렇게. 야, 그러면 이게 모든 선의가 다 선의가 안 될 아니구나. 때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이분은 억울해. 그렇지. 아니 지금 안 억울해요. 억울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억울할 수도 있어. 만약에 이제 이거는 설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누가 윤지가 그러는데 인영 언니가 밥값 내주고 갔다며? 그러니까 그럼 그랬더니 윤지가 그때 되게 난처했다 고 그러던데 언니 왜 그랬어? 그러면 그치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남 통해서 듣는 거 너무 싫어. 그렇죠. 그런데 집에 가서 세상 살기 어렵다. 그 비싼 밥값까지 내줬더니. 나 지금 그 마음은 커녕. 근데 사실은 상황이 내막이 그런 내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고려 안 하는 거야. 지금 못 이걸 하는 거야. 38에 배우냐. 큰일이다. 아니에요. 갈 길이 뭐네요, 선생님. 아니 지금 배우면 돼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어떤 걸 아시겠죠? 이제 일방적 소통이 어떤 건지는 이제 아시겠죠? 네, 약간 돈은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실컷 얘기했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제 돈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장난치는 알아요. 아니, 진짜 너무 많이 배워가요. 나 정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제대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많이 없어서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없어요. 사실 상담 받으라고 하셨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성격과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을 하게 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시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격은 이제 사실은 타고난 것과 길러지는 것의 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굳이 비중을 놓고 보자면 길러지는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둡니다. 네. 성격이. 네.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성장 과정 중에 특히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겠죠. 네. 이 부모 내지는 중요한 사람과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이 사람의 뇌와 기억과 마음에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굉장히 중요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인영 씨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인영 씨 어린 시절 좀 어땠는지 들어봅시다. 저는 어렸을 때
일단 엄마 아빠가 좀 무섭다고 느낀 것 같아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좀 올바른 아이가 돼야 한다. 만약에 말을 안 듣거나 부모님 눈에 차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혼나요. 그것만 생각해도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는 되게 그냥 그 존재만으로 좀 되게 무서웠고요. 많이 혼내시진 않았는데 아빠는 한 번씩 혼내시면 진짜 종아리 걷어해서 커튼 봉으로 맞은 적도 있고 엄마도 엄청 혼내실 때는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세탈을 한번 했어요. 새벽 탈출. 새벽 탈출. 잠깐 나갔다 오는 거예요. 예, 한번 구경하고 새벽. 들어왔는데 엄마가 제가 사랑하는 신상 아가로 이제 그 힐로 등짝 머리 스매싱 많이 당했죠. 엄마 아버지는 그러니까 좀 크게 혼내야 이때 잡아야 다시는 안 그런다. 약간 이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신을 예. 갖다 차린다. 예. 뜯어 고쳐줘야 된다. 그리고 때려서라도. 심지어 같이 세탈한 친구 있잖아요. 다시는 인형이랑 놀지 마. 그렇게 해서 거의 약간 왕따처럼 지냈어요. 보통 평상시에는 네. 어머니랑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주고받고 그런 게 가능하셨어요? 그런 걸 많이 아니요, 하셨어요? 그런 거 이렇게 딱 보니까 어. 대화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딸 요즘엔 어땠어? 어떤 게 힘들었어? 그랬구나. 막 이런 거는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약간 통보식으로 많이 하셨었고. 그럼 이제 부모님이 나를 좀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 어떨 때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거는 솔직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군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전화기를 봤을 때 친구들, 이모들이랑 나눈 대화와 저의 방송 사진을 이모들이 보내줬을 때 너무 고맙다. 엄마가 이랬었구나. 그러니까 표현을 진짜 안 하셨던 거구나. 사실은 제가 진짜 우울할 때 엄마한테 이런 적도 있어요. 엄마 진짜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서인영 씨 엄청 잘 됐을 때도 칭찬 안 해주셨어요? 그냥 가끔은 이랬죠. 뭐 자랑스러워 하시고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딸 이렇게. 나 오늘 울기 싫은데 어떡하지? 제가 아직 마음의 정리가 많이 안 돼가 좀 휴지 좀 주세요. 밑에 있어. 네, 나이가 몇 살이든 부모를 떠나보내는 건 너무 슬픈 일이죠. 눈물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요? 한 2달.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음. 아직은 애도 반응이 아주 많은 애도하는 시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제 정신 상태가 좀 많이 힘들었었고 좀 괜찮아지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엄마 내가 이제까지 우울하게 있어서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한테 나 이제 너무 잘할 거야. 잘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해 라고 하면 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엄마는 원래 엄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날은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알면 됐다. 이렇게 좋은 말로 알면 됐어. 우리 딸 이렇게 한 다음에 한 3일 뒤에 돌아가셨는데 다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다 못해드린 게 다 마음이 네, 맞아요. 걸리고 후회가 많아요. 네, 후회되는 맞아요. 게 어찌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우리 인영 씨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도 마음에서 제일 좀 후회되고 마음에 걸리고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엄마한테 그냥 엄마가 좀 그 전조 증상이 조금은 계셨거든요. 아프다고 하셨을 때 좀 가볼 걸. 그냥 또 자식이 가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거를 자면서 이제 그게 오신 건데 내 영생에 오신 건데 네. 그냥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거 인사를 못한 게. 마지막 모습을 못 보셨군요. 네. 생 마음에 한으로 남으시겠어요. 네. 사실은 방송을 요즘 되게 열심히 하는데요. 이것조차도 사실 엄마가 그걸 원하셨던 길이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로 좀 버티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인영 씨가 아직 마음이 어머니 여의고 아직 많이 슬플 그럴 시기입니다. 네,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네. 네, 우리 나래 씨도 부모님을 좀, 네,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냈던가요? 네. 그 얘기 들으면서도 저도 진짜 안 울려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으로 그걸 못 지켰다는 거. 뭐, 그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그날 그냥 좋게 인사할 걸. 그냥 저는 그냥 일주일 중에 평범한 하루였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인지 모르니까 그냥 또 그냥 아빠가 그냥 그런 소리 하나 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덜 후회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사람 일이 그렇지가 않잖아. 진짜 정말 이 생각도 했어요. 이게 정말 꿈이라면 꿈이어도 절대 손을 놓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우리가 결정을 못합니다. 다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린 최선을 다할 뿐 어떻게 삶과 죽음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있을 때 그냥 한 번이라도 눈 맞추고 또 힘들어할 때 한 번 더 위로해주고 또 기쁨도 같이 나누고 조금 더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그걸 기억을 좀 잘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영 씨가 그렇게 마음이 힘드셨군요. 네. 근데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인영 씨 어머님도 인영 씨를 사랑하셨지만 일방적인 소통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게 나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느냐가 내가 어른이 된 이후에도 또는 부모가 된 다음에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양육 방식은 대물림 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대인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나와 가장 소중한 나의 부모와의 관계를 반드시 되짚어봐야 돼요. 우리 인영 씨가 쭉 성장하면서 어머니도 인영 씨를 사랑하시고 아버님도 사랑하셨지만 이 두 분의 특성은 언제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주는 데는 굉장히 아주 강조를 하셨지만 중간 단계에서 생각이나 마음을 소통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마음을 소통을 많이 안 하면요. 아이들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잘 못 배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0을 안정된 상태라고 보고 만약에 10을 그 감정의 가장 최고조라고 보면 어떤 감정이 한 3만큼 들어야 돼요. 그러면 2나 3만큼 표현을 하면 되는데 요걸 많이 못 배운 사람은
갑자기 꾹 참았다가 어느 순간 네. 9나 10으로 확 표현을 해요. 네, 네. 이게 욱한다고 오해를 받는 것들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은 당사자는 그 감정이 정당하죠. 근데 그거를 9나 10으로 표현하면 그 감정이 정당해도 상대로부터 조금 또 그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사회적 동물이고 다른 네. 사람과 서로 소통하고 살아야 되고 네. 잘 지내야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동생한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정말 엄마처럼 잘해주고 싶거든요. 이제까지 좀 부족한 언니였던 것 같아서 요즘에 책임감이 더 들고 있는데 그 소통 방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물어보면 의외로 대답을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요. 물어보시면 돼요. 언제나. 어떻게 지내? 잘 지낸다고 하면 다행이네. 근데 너 잘 못 지내지?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는 안 써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예를 든 거예요. 잘 지내?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응, 이러죠. 그렇죠. 그 방금은 뭐가 다른 거야? 아, 그런가? 그래서 동생한테 언제나 네. 안부를 물어보고 생각을 물어보고 네. 감정을 물어보고 네. 어떤 것을 나한테 원하는지 요즘에 물어보고. 네, 좀 뭐 어려운 거 있어?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입니다. 있어? 이러면서 카드를 줘. 아니, 그럼 좀 더 들어봐야지. 좀 더. 그렇죠. 뭘 사달라고 하는 몇 분 정도를 들어야 될까요? 아, 왜? 궁금해서 그래. 진짜 궁금한 거야, 이거. 네. 몇 분 정해줘야 돼요? 네, 몇 분은 없고요.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동생이요. 생각하고 말해줄게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한참 동안 말 안 하기도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인영 씨가 답답한 거고요. 네. 상대방은 뭐 아직 그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네, 무작정? 기다려야죠. 왜냐하면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말해줄게 했는데 말을 안 하는 거는 네.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럼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궁금한데. 네. 귀여워요. 근데 너무 궁금하면 또 물어볼 수는 있어요. 내가 네.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생각해봤어? 대답은 언제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말투 따라할래요. 아, 네. 따라하세요. 되죠. 그러면 이제 훨씬 네. 일방이 아닌 쌍방 소통을 하게 돼서요. 네. 훨씬 더 오해를 줄이고 네. 훨씬 더 잘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네. 좀 시원하다. 자, 오늘 집과 밖이 너무 다른 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고민을 들고 오셨던 우리 서인영 씨. 네. 서인영 씨한테 이렇게 뿌려주실 은영 매직은 무엇인가요? 자, 인영 씨에게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네. 욱할 때 또는 갑자기 이렇게 확 감정을 표현할 때 네. 잠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요? 네. 잠깐 멈춰보는 거죠. 이게 참는 거하고 좀 달라요. 억지로 누르고 참으라는 게 아니고요. 잠깐 시간을 두는 거예요. 네. 팔짱 풀어야지. 야, 팔짱 풀어야지. 아니, 그래도 어디로 약간 이건 좀. 그럼 이렇게 서서 해? 이거 웃기지 않아? 팔짱 끼는 건 안 되나요? 근데 약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도전 눈이 조금 또 약간 턱 좀 내리 살짝 이렇게 보게. 네. 내가 해줄까? 아니 연습하는 걸로. 연습 단계예요. 한 번에 안 돼요.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